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9월에 뉴욕 시장, 미국 증시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초반에 부진을 좀 딛고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와 S&P가 큰 폭은 아니었지만 초록불을 켜면서 마감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그동안 이제 디커플링,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갈 때 디커플링이 보이면서 잭슨 미팅에 대한 여파를 모두 만회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어제는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졌고요. 또 시작할 때 뉴욕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시금 좀 우리가 좀 큰 우려를 갖는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이긴 하지만 반등을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은 또 꽉 찬 하루가 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 한 주 동안에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또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금리와 달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다행히도 주가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였는데요. 일단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4% 넘게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 달러의 마감이 또 1,350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 달러 인덱스도 밤 사이에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이 확인이 돼서 이제 계속된 부담감을 갖게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빠졌지만 S&P 500과 다우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마감 지수부터 좀 보자면 S&P 500이 0.3% 반등, 그리고 다우가 0.46%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아직 4,000선 밑에 있고요. 다우지수도 3만 1,600선 등락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반등은 못했고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0.26% 하락한 11,785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8월에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의 그 폭을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이에 관련한 좀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 관련한 지표 하나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보다 5,000명 감소를 했습니다. 5,000명 감소 23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주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어제 아마 미국장 마감 후 그리고 국내 시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됐었던 시장이 전해졌던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는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어제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도 방송이 관련해서 좀 전해졌고 일단 AI용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아라 라는 통지를 했다라고 전하면서 프리마켓부터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고 장중에도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도 장중에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7%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관련한 허가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걸 또 미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지 엔비디아가 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미국 정부에서 이걸 또 용인하고 가만히 있을지 또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따른 일환으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미
계약된 수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적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사라진다는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을 맵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S&P 500을 기준으로 뭐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산업 쪽, 또 부동산, 통신, 유틸리티 관련된 업종은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나 소재, 기술 관련된 종목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국제유가가 더 빠졌죠. 3.55% 하락을 추가적으로 WTI 기준으로 해서 80배럴당 86달러 선 기록이 현재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주들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엑소모빌의 주가가 1% 후반대까지 빠졌고요. 쉐브론도 1.5%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3.6%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기술주들은 약간 혼조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4% 하락한 반면에 애플의 주가는 0.4%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구글은 1%대, 메타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 넘게 올랐고요. 어제 넷플릭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2.9%, 디즈니도 소폭 오른 가운데 아마존 주가 상승, 테슬라가 오랜만에 올랐어요. 근데 뭐 상승의 폭은 만족할 수준은 못 되죠. 277달러 선에서 0.5%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뭐 월마트나 타겟 등의 종목들도 모두 1에서 2%대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진한 건 헬스케어 쪽이었는데요. 뭐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일라이닐리, 뭐 화이자 이런 종목들이 2에서 많게는 3%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들 중에서 일단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된 기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이 현재 주가도 보니까 9% 넘게 지금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 후반대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2.2달러 기록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도 1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돈 실적과 함께 주가의 상승 흐름 애프터마켓에서 보인다는 점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이남우 교수님과 이학영 위원님이 굉장히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거기 때문에 저의 브리핑은 이쯤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새 인강, 새 학원, 새 문제집. 왜 성적은 새롭지 않지? 엄마 땐 없었잖아 설득. 학원도 인강도 효과 없을 때 이젠 1:1 초밀착 과외 설탭. 지금 설탭을 검색해보세요. 요즘 공부 모두 다 소비자 대상 1등 과외 설탭. 아, 더워. 핸드폰 바꿔야 하는데 귀찮네. 이런 더운 날씨에 매장까지 가서 오랜 시간 상담받으면서 핸드폰 사? 그러지 말고 KT샵 이용해봐. KT샵? KT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선 핸드폰 구입부터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약정도 부가 서비스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요금제와 혜택도 바로바로. 이제 KT폰은 집에서 한 번에 샤샤샵. KT샵. 샵.kt.com.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좀 뜬금없는 생각이긴 한데 6시 때에 7시도 안 된 이 좀 흐릿한 새벽 이쯤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저희와 하고 있다는 게 새삼 좀 신기합니다. 지금 6,000분 넘게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좋아요는 288개밖에 안 되네요. 예,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 해피 프라이데이여서 그러신가요? 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남우 교수님과 이학영 위원님이 뭔가 든든한 네. 그런 두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금요일에는 굉장히 또 알찬 시간이 돼서 늘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교수님께서는 어제 제가 이제 컨펌을 또 해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추가적인 요청 없었습니다. 네. 워낙에 내용이 꼼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한 게요. 네. 이제 미 연준 얘기인데 미 연준은 원래 이제 목표가 크게 보면 물가 안정, 네. 그다음에 완전 고용 이제 그게 공식적인 목표고
금융시장의 지표, 가령 주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이제 경제라는 게 어차피 또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수준, 밸류에이션을 되게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그 경제 침체기 그 국면에 들어갈 때 그래서 파웰이 주가가 또 너무 높으면 그것도 싫고 네. 주가가 너무 빠지면 금융 경색에 들어가서 진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원하는 어떤 주가 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S&P 지수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쉽게 얘기하면 S&P 기준으로 4천이 퍼로 환산하면 한 18배인데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좀 높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 과거 한 10년보다 유지가 된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가령 S&P 기준으로 4천 이상 유지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금리를 높였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버블 수준에 있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 그 중국 리스크 그래서 이제 고성능 AI 관련 그 칩 반도체 중국 수출 금지를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렸고 엔비디아가 네.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계속 얘기했지만 미중 관계는 아이덴티티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그러면 네. 중국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엔비디아 외에 다른 우리 서학개미 투자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의 그 중국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 Who's 부분- next? 예,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누구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하고 테슬라는 중국 리스크가 항상 있고 그쵸. 매출 비중이 한 20% 내외가 됩니다. 그 외 다른 기업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약간 이제 그 퀄리티를 좀 커브를 내려와 보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제 막 그 자금 조달을 네, 하고 그래서 있죠.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루시드랑 Bed Bath and Beyond, BBB, Triple B 같은 데가 증자 계획을 네.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냅 같은 데는 20% 인원을 축소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기는 1등 기업과 2등, 3등 기업, 그러니까 이제 티어별로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가령 발표된 룰루레몬 같은 데는 리테일 판매가 안 좋은다 그래도 매출이 29% 증가했고 기업 이익은 그거보다 더 분기 이익은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그런 기업인데 하여간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문제고 실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봐도 이번 주에 그 소프트뱅크가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알리바바 지분을 대거 처분을 했는데 왜냐하면 분기 실적이 한 30조 원 적자가 나면서 차입금에 의존하는 약간 그런 일본 기준으로 보면 리스키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소프트뱅크가 우리는 재정이 건전하다 이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하이힐드 그러니까 리스크 많은 채권의 신용 경색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하여간 지금 뭐 몸부림을 치고 있고 네.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은 이제 M&A 딜이 별로 없는데 브랜드 가치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어려워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M&A를 당할 수가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업종의 세컨드, 서드 티어 기업들을 또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자세하게 좀 볼 텐데요. 지금 이거 맨 처음에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금리 레벨에 대한 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는 4라는 숫자가 너무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니까 네. 채권 시장하고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보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지 따로 움직이를 보는데
8월 초부터 좀 재밌었던 것은 주가는 8월 중순까지 계속 랠리를 했는데 채권은 가격이 8월 초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8월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긴장을 8월 1일부터 했는데 주식 시장은 2주 계속 랠리했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좀 이상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파웰 의장의 잭슨 홀 그런 약간 그 강성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complacent 약간 안일하게 너무 이 인플레와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근데 이제 그런 그 파웰의 강성 발언으로 해서 지금 이제 피크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밖에 기대를 안 했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강성 발언 이후로 최소한 그 기준금리가 한 4%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커멘트 중에는 일부 4.5에서 5%까지 올라가야지 인플레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리셋을 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는 한 4% 정도 피크 기준금리면 어느 정도 제 생각엔 합리적인 수준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조금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 5, 6% 일주일 사이에 이제 주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채권 시장은 이 공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미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만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또 단기적으로 바로 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채권하는 분들이 더 잘 봐요. 네. 그리고 어떤 그 투자 운용 조직에서 어떤 마지막에 최고 정점인 CIO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식 전문가보다는 채권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예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 그런 면에서 채권 시장이 좀 똑똑하고 더 잘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07년 네. 금융위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그 S&P를 그 퍼의 밴드 사이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가 10배인 수준에서부터 24배인 수준까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009년에 금융위기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S&P 퍼가 한 10배, 11배까지 빠졌다가 꾸준히 금리가 하락하면서 퍼가 22배, 23배까지 올랐죠. 그게 이제 올해 연초 수준이고 얼마 전에 S&P가 3,700까지 하락을 했을 때 6월 중순일 때 퍼가 16배여서 조금 너무 싼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얼마 전에 S&P 기준으로 4,100까지 반등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퍼가 18배예요. 근데 이제 저금리 상황이고 모든 그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밸류에이션을 좀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 이익도 둔화가 되고 금리가 더 나아가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 경기 순환적으로도 그렇고 그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퍼 18배면 시장도 조금 과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S&P가 4,000이 넘으면 항상 부담이 가서 상승 여력은 당분간은 몇 달 동안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 파월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을 할 때 S&P가 한 4,10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강한 발언을 해서 주가 시장을 좀 주시장을 조금 이렇게 심리를 약화시키려는 이제 그런 그 견제를 했다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 어떻게 보면 정책 그 당국자로서는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조금 자연스럽게 둔화가 돼야 되는데 증시나 금융시장의 이 약간 그 너무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너무 높으면 그건 건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웰도 S&P 기준으로 3,50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도 파웰 풋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버냉키 풋이라고도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금융 당국이 나서서 조금 이제 진화하는 모습. 그래서 파웰이 3,500 이하로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5%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아주 금융 경색이 좀 심각해질 테니까 네. 거기까지 떨어지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아마 퍼 기준으로 16배에서 18배, 3,600에서 한 4,00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주가는 뭐 5에서 10% 정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또 너무 많이 하락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요 정도 밴드 수준을 파월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유튜브에 네. 찍어서 주초에 봤죠. 좀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시장을 임하면 그래서 아마 이때 이제 바닥을 찍으면 우리가 6월 달에 바닥이 한 3,700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바닥을 시장은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충격적인 하락을 그러니까 파월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네, 위안인데 위안이죠. 우리에게는 천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그런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저 숫자만 보고 연말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뭐 숫자. 공식적으로 네. 연준 회의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쵸, 근데 그쵸. 파웰이나 이제 다른 이사회 멤버들이 주시장에 너무 과열이 되면 그 자체가 또 건전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경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다 생각을 할 것을 제가 이제 시사점으로 엮어낸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시장이 뭐 많이 떨어져도 혹은 4천선을 회복해서 더 올라가도 이 부분에 꼭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엔비디아 때문에 참 투자자분들이 밤잠 많이 설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된 게 좀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이제 리스크가 또 그만큼 많이 수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좋을 때 많이 올랐고 비즈니스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리스크가 특히 이제 새로 시장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우 같이 이제 미국 정부가 고성능 AI 반도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 특히 이제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중국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그 IT 첨단 산업을 지금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뭐 10% 가까이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따져보면 엔비디아는 이제 여기 관련 있는 그 반도체 사양이 그러니까 H100하고 A100. A100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 매출이 한 4억 달러 정도 된다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1년 매출액이 300억 달러가 넘으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1% 정도인데 이제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은 좀 더 안 좋은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는 얼만큼 타격을 받을까. 그리고 이제 관련 기업들도 아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는 앞으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개별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얼마 전에도 테슬라 얘기를 할 때 이제 5대 리스크에서 제가 세 번째로 중국 리스크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공장을 상해에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매출도 테슬라 전체 글로벌 세일즈 중에 한 26%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론 마스크가 뭐 까불까불하고 그다음에 뭐 재미있는 얘기 과장단 얘기도 하고 그 트위터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나친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과 관련돼서는 함구예요. 아무런 농담도 안 하고 질문이 나와도 그냥 웃고 넘기는 게 그만큼 자기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CEO고 최고 경영자인데 말이 잘못하면 이제 중국한테 이제 밑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극히 조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이제 비즈니스맨 기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다른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IT의 공장이고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이 전체 20%도 안 돼요. 반도체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그나마 자국 내 생산도 로컬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제 중국 공장이죠. 그러니까 해외 업체의 중국 공장이 대부분이어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비중 전체 매출에서 24%,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 회사들 보면 퀄컴 같은데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서 67%, 마이크론 삼성하고 경쟁하는데 5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3%.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우리 빅테크에서 보면 애플이 한 20% 내외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미 미국하고 중국하고 따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 다 비즈니스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 같은 데는 거의 없고 구글도 제가 구글에서 일했던 후배랑 잠깐 어제 물어봤더니 거의 없다. 클라우드만 일부 합작으로 조금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고 그 대신 이제 아마존 같은 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합작사를 조인벤처를 중국에서 운영을 하고 아마존 플랫폼에 올라온 그 공급업체들은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으니까 좀 의존도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제조업체들을 보면 이제 GM이 원래 중국 의존도가 컸어요. 그래서 뭐 GM이 이게 반 이상이 중국에서 한 10년 전에는 나왔는데 중국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돼서 11%.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키 같은 데는 중국에서 여전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보잉 같은 데는 이제 중국 항공사 뭐 동방항공이나 이런 데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죠. 이런 데들은 한 1, 20%.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의존대가 많은데 의외로 빅테크는 애플이 조금 가장 높고 나머지들은 미미하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는 결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리스크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뭐 못하게 하는 그 배경에는 안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보죠. 공식적으로는 안보인데 어쨌든 그냥 저기 기업들 중에서도 안보랑 이렇게 어떻게든 엮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홍콩의 일부 팀을 운영할 때 이제 미국 회사 메릴린치 다닐 때 우리 전체 리서치 헤드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분이 직원들 한 몇십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부 헤드가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헤드가 나가고 나면 우리 좀 전에 했던 얘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얘기가 진짜다. 그러니까 되게 중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많이 생각이 틀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본 결과 그다음에 뭐 이제 아이덴티티의 문제도 있고 네. 정치적인 배경, 사상의 문제도 있고 가까워 두 나라는 당분간은 하여간 가까워지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미국 기업인데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거나 그쪽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가진 구조는 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네. 생각을 하고 네. 가져가야 그래서 이제 되겠군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 한국 기업, 뭐 최근도 이제 삼성 같은 데가 미리 중국 비중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스마트하죠. 그래서 모든 이런 기업들 최고 경영진의 이제 고민이 어떻게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여전히 근데 중국이 또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이니까 여기에 비즈니스를 좀 유지를 하냐.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선택 같습니다. 예.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비중이 전체의 1%밖에 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하이엔드 뭐 반도체나 그래픽스 이런 것들이 연루돼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리스크는 상존을 하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 데는 또 거꾸로 중국 쪽에서 미국 기업한테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그 뭐 판매 제한을 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다른 조사를 해서 비즈니스를 방해할 가능성은 항상 있죠. 이제 그런 점이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염두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앞서서 뭐 CNBC 보도 보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수출에 대해서 중단을 얘기를 했지. 그래서 현지에 가서 엔비디아가 칩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를 가만히 둘까요? 아, 그렇죠. 그건 뭐 그렇죠.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 가능성이.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R&D 같은 거를 이제 중국에서 안 하려고 그다음에 중국에 R&D 센터가 있으면 더 많은 미국 정부의 감시 내지 이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 반응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분기나 해를 지나면서 매출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 그동안 계속해서 뭐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은 돈을 잘 번다고 할 수 없는 기업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뭐 증자를 한다든지 감원을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면 좋을 텐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재미있는 국면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전개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Bed Bath and Beyond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많이 사는 제품일 것 같아요. 이제 화장실 아니면 침실, 주방 관련된 제품들 파는데 네. 그 비즈니스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 뭐 주가가 지난 한 10년 동안 한 90%, 8, 90%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은 했지만, 왜냐하면 자금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그래서 뭐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며칠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증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증자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는 즉시 21% 그날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면 그 용도는 채무 상환. 예, 그만큼 이제 빚이 많아서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제 아직은 이제 미국의 그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채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채권을 발행한데 아니면 은행 차입이 고금리로 된 데 같은 데는 상당히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이 회사는 그 어떻게 보면 펀디멘털리 아주 안 좋은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억 달러, 한 1조 원쯤 되는데 지난 17년 동안 130억 달러, 한 17조, 18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회사의 비즈니스를 키우고 종업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스타벅스 같은 데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우리 스토어 업그레이드와 우리 종업원한테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죠. 근데 Bed Bath Beyond는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돈을 갖고 번 돈으로 이익 갖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써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업의 뭔가 배만 불렸던 거네요. 그러니까 주주와 그다음에 이제 고위 임직원.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제 주가를 서포트 지지하려고 이제 그런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했는데 뭐 이제 이번에 그 자금 조달 증자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20% 정도 점포와 이제 인원을 구조 조정하겠다, 해고하겠다.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밈주식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한 3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한 10%로 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많이 알려진 소비자 브랜드이지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땡기고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연명을 하려는 데도 있고, 우리 그 투자가들이 좀 친숙한 전기차에서 이제 루시드랑 리콜라가 이제 두 회사 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증자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얼마 이제 증자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루시드가 앞으로 3년간 한 80억 달러까지 우리 증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60억 달러쯤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식 그 희석화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거겠지만 기존 주주가 그 회사의 지분율이 떨어지거든요. 왜냐 다른 외부에서 새로운 주주가 와서 그 회사의 그 지분율이 이제 그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석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루시드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주가가 작년에 고점을 한 5, 60불 정도에서 찍었다가 얼마 전에 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이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월가에서는 루시드 리비아는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확실히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한 5조 원 이상씩 적자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생산 물량을 늘리려면 운전 자본 같은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증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증자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 테슬라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루시드랑 리비안 주주들도 장기 투자를 뭐 하실 수는 있지만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선
이번이 어떻게 보면 처음 유상증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사례를 뭐 오랜 기간 지켜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뜨거워져서 그 3년만 보고 제2의 테슬라 하면서 루시드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그 과거의 20년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물론 지금은 뭐 그렇죠. 전기차 시장이 확 개화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제 부도 가능성이 되게 많았고 부채 비율이 불과 3년 전인 2018년만 해도 부채 비율이 30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과정을 루시드랑 리비안이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그 회사는 브랜드는 살아남을 거라고 이제 월가에서는 보죠. 이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이제 7월에 그 팔로알토 매장 갔을 때 펠로톤 펠로톤 가셨죠? 매장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는 경험이다. 그래서 제가 뭐 펠로톤을 선전하는 건 아니었지만 진짜 이게 뭐 그렇게 화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됐었는데 옆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우리 펑키한 그 점원이 이제 저한테 제품 설명을 해주는데 이때 이미 20% 이제 자전거가 이미 안 팔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프닝으로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 이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미 1년 전에 그 연례 보고서를 낼 때 재고 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연례 보고서 제출을 좀 미뤘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게 이 회사가 구조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웨어하우스 같은 데를 지금 문을 닫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무슨 뭐 부실 회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2년 연속 그 제때 회계 보고서를 그 연례 보고서로 그 한국으로 치면 감사 보고서 같은 걸 못 낸다는 건 약간 조금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이 회사는 브랜드 가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억 달러 이제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4조 원밖에 안 되니까 아마존 뭐 이런 데가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솔솔솔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펠로톤 같은 데가 주가가 고점 대비 95% 빠졌어요. 그게 다시 돌아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죠. 이런 데들이 이제 거품이 빠져야지 이제 시장 전체에 거품이 빠지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 가치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성도의 고객 충성도가 꽤 있어서 M&A는 항상 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주들은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그럴 가능성을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컨, 서드 티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냅. 스냅이 되게 뭐 실제 돈을 번 적은 이 회사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한 구조 조정, 왜냐하면 주가가 한 70-80% 올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 인원을 감축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이 회사가 보면 2020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그 헤드카운트 인원수를 65%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글 같은 데가 인원을 1년 사이에 35,000명을 늘렸다. 와, 너무 많이 늘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이익이나 캐시플로우가 너무 많이 나는 데고 여기는 이제 돈을 못 버는 데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인원을 늘린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뭐 스냅 같은 데는 또 임원들이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그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 이탈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스냅 같은 데가 또 어려워지면 반대로 뭐 메타 같은 데가 상대적으로 선두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고 여기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최근에 또 아마존 같은 데가 급하게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퍼스트 티어 말고 세컨드, 서드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근데 이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겠지만 단기간에 이게 확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주가의 흐름과 그에 따른 반응을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확 바뀝니다. 먼저 오늘 아침 라이브는 권순우 기자가 새롭게 뉴스3 플러스를 진행하고 김프로의 인사이트를 전하는 미스터 마켓 코너가 신설됩니다. 심층 인터뷰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퇴근길 라이브는 여도운 앵커가 합류해 저 정프로와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상한 형제들 강환국, 박근영, 강박 브로더스가 금요일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매일 한 기업씩 깊이 해부해드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요. 최홍석, 장희성, 기존 MC의 미국 주식 최강자 장우석 부사장이 합류, 최고의 진행 조합을 구성합니다. 더 빠른 대응과 더 깊은 분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3프로TV,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벌써 7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매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와 어제 저는 사실 시작하는 거를 잠이 안 와가지고 보다가 했거든요. 너무 피곤한 삶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아니요. 네. 이게 어제 저녁 방송을 하고 나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좀 보다 잤는데 아니 엄청 빠져서 어떡하지 했는데 오, 장중 내내 엄청 낙폭줄이던데요? 걱정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시면 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걱정을 많이 하고 주가를 엄청 쳐다보고 그래서 주가가 주식이 올라가면 다 보면 되겠죠. 아니 시장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진행이 걱정돼서요. 아, 그렇죠. 네, 여튼요. 오늘 5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이 0.17% 오르고요. 다우지수 0.5%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5일 만에 소폭 반등을 하긴 했고 막판에 많이 돌려세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나오면서 네. 이건 이 30일짜리부터니까 약간 이제 오늘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좀 마이너스 났는데 네. 결국은 금리나 달러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느 반등 아니면 하락이 약간의 멈춤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약간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 오늘 밤도 여전히 긴장 모드는 계속 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죠. 긴장한다고 뭐 될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크게 뭐 기대하는 기대하지 말자.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는 3일 연속 하락해서 $86.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 이제 물론 따지고 오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중국에 또 뭐 도시 하나 뭐 락다운 한다는 얘기 맞아요. 있잖아요. 봉쇄 한 3, 4일 정도 한다고. 청도, 충도 뭐 네. 언제 중국은 제가 전혀 모르니까 여튼 그런 쪽에서 약간 둔화 우려가 있는 거죠. 청두, 청도, 예. 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쓰촨, 청두. 어찌되었거든요. 여튼 그런 것들이 있지만 더 이제부터가 이제 더 무서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식이 좀 반등했다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3.25%를 찍었습니다. 네. 6월 22일 요 때거든요. 6월 22일 최고치를 가는 모습이고요. 0.12% 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안전지대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요. 뭐 방향성으로 보면. 그리고 2년물도 좀 계속 올라가면서 매일 지금 뭐 신기록이잖아요. 15년 내. 그래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월가의 전망입니다. 이 월가는 그 페드워치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수치들을 갖고 역으로 우리가 그림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페드워치 툴에서 이제 그 바로 그린 거를 바로 보면 헷갈리니까 내년까지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는지를 제가 표로 정리한 걸 갖고 네. 와서 글로 정리한 건데요. 네. 9월 달에요. 75bp. 75bp의 인상이 지금 통계로 보면 그렇게 그 되면? 값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2.25에서 2.5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3.25가 된다는 겁니다. 11월에는 또 다시 50bp. 네. 그럼 3.5에서 3.75. 12월이 되면 25bp가 또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3.7에서 드디어 4.0. 어저께 메스터 총재가 얘기한 게 내년 초까지 4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3.7에서 4, 내년까지 되면 4.5에 4.25인데 그럼 그 이후부터 좀 쉴 거란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이 쉬었다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지금 통계에 의하면 내년 5월이가 나옵니다. 아니 왜 연초에 바로 이어서 안 하고 쉬는 이유는 뭐죠? 어저께부터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셔갖고 저 앉아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는 소리 댓글에 딱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는 궁금해서. 이거는 값에 의해서 역으로 계산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가격에 선물 가격을 한 거 역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유를 물어보면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질문 저를 일부러 아니요. 물 먹이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니까 이제 빨리 말씀드리니까 어저께 네. 그게 했잖아요.
왜 코어 CPI는 오르냐고 질문할 때 저 그걸 어떻게 했냐고 아니 했더니 그것도 모르는 친구가 나와서 얘기한다고 엄청 그래요? 한 30명한테 욕을 먹었어요. 제가 어저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때 대신 오늘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왜 그런 얘기가 네,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이 no more hike입니다. 그 다음에 없고 빨라야 내년 말이 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치를 보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잘 보시면요, 제가 왜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수치로 이제 월가에서 정리한 걸 제가 인용했을 뿐이지만, 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말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롬 파월의 그 딱 멘트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최소한 내년 말 여기 보면 2024년에도 3% 기준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네. 이건 뭐 너무 먼 얘기니까 모르겠고 내년에도 3.6일지 좀 더 먼저 금리가 인하될지 모르겠으나 이 상황을 보면 쉽게 해서 초저금리는 내년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초저금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초저금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주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제가 어저께 계속 강조드리지만 3번, 4번 특히 3번, 4번 주식에는 큰 힘들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요. 3번은 될 수 있죠. 3번은 그중에서도 뭐 흑자 전환하고 막 돈 벌면 될 수 있거든요. 4번은 4번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도 이남 교수님이 그런 주식들 달라튼 얘기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어저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헷갈린다 그래갖고 어저께 저희가 그 외전. 외전에서 아예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림 하나 보시면 제가 테슬라 갖고 예를 들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여튼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시면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루시드 내가 뭐 다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오랜 기간 테슬라에 상장한 이후에 한 10년의 고난의 기간 네. 그게 상당히 한 4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진짜 무섭죠. 109. 이거 110까지 오는 거의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가는 겁니다. 최고치. 보겠습니다. 엔화가 이제 엔화가 진짜 머리 아픈데요. 항상 보면 미국 달러를 얘기할 때 엔화나 유로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유로는 1대1 패러티고요. 엔화가 이제 1998년 8월 이후 98년 8월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이 아마 여기 시청자분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40%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시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40, 50대?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후에 본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튼 97년, 98년은 뭐예요? 아시아 금융 위기잖아요. 우리나라 IMF 시대인데요. 그때 보면 그때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를 갔습니다. 140을 결국 뚫어버렸어요. 네. 어저께 140을 하면서 어저께 오후 시간에 들어가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때 되니까 블룸버그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 뉴스 얼러트가 뜨는 거예요. 이제 속보가 뜨는 거면서 140엔 돌파했고요. 위원님, 엔화 많이 사두셨잖아요. 엔화 했는데 약간의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요? 엔화랑 저는 뭐 달러를 갖고 엔화를 산 게 아니라 원화를 갖고 엔화를 샀잖아요. 네. 그래갖고 약간의 반전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거고 너무 고민하시면 저는 뭐 걱정 안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원화 환율도 오늘 모처럼 보여드리면 맞아요.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도 오전에 통계가 떴잖아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나왔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 역시 블룸버그에서 속보로 떴습니다. 월별 무역 수지 규모인데요. 이게 바로 나오면서 뉴스 통계 나왔는데 이게 사상 최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왜 굳이 이걸 보여드리냐면 어느 나라나 상관없어요. 하여튼 달러가 강한 것을 이길 항우 장사는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어디나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수가 한 20% 떨어졌단 말이죠. 얼추 S&P 500이 20% 언저리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수만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원화로 사신 분들은 딱 손해난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그만큼 또 네.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혹시라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하셨으면 미국 달러로만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MTS나 HTS면 한화로 바꿔줘요. 그걸 대부분의 증권사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네.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거 안 해주냐고. 근데 그게 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고객의 편이니까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을 손해 안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되면 곡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달러랑 원화랑 자꾸 복잡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좋았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보시는 습관보다는 항상 달러 자체로만 보시고 여러분들을 계산, 엑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마음이 그게 잘 안 돼요. 항상 네, 맞아요. 손이 이렇게 여기 체크하게 돼가지고. 이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지고 어떤 데는 그냥 자동으로부터 맞아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통합 계좌로 하는 증권사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엔비디아와 제일 중요하죠. AMD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이건 어저께 이제 장 마감부터 막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 당국이 중국향 AI 이제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군사 목적으로 쓰는 거를 못 쓰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저께 엔비디아 하나 줄 알았더니 AMD다가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분기에 4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59억 달러를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망치가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54억 달러로 줄어드는 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회사에서 얘기했으니까요. AMD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어저께 시간에부터 오늘 정규장에서 떨어질 때 같이 막 떨어졌다가 오늘 종가를 보면 엔비디아는 7.6% 정도 떨어졌죠. 번스타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바로 하향했고요. 210에서 180달러.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다시 오늘 장중에 발표한 거로 보면 더 추가적인 뭐 개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오케이를 했다는데 그건 아직 주가에 뭐 세세한 건 모르겠고요. 아직 반영된 건 없습니다. 네. AMD 많이 떨어졌다가 2.9% 정도로 하면서 아래 꼬리에 많이 달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6일 만에 하락이 저지됐지만 하락이 저지된 게 맞는 거죠.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애플입니다. 그래요? 네. 많이 사서 최근 1주 동안 많이 산. 아이폰 출시가 네. 코앞에 있어서 그럴까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통계적으로 보면 물론 애플이 이번에 자신감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네, 막 9천만 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번에 그 통계적으로 보면 아이폰 출시에 똑같은데요. 항상 출시했던 그 달에 보면 9월 달에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 네, 마이너스 났습니다. 9월 달 통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S&P 500이 9월에 마이너스 났던 것 중에 하나 중에 요인이 그것도 있어요. 애플의 영향도 있다. 네, 그래서 애플은 7, 8, 9, 10월 중에 보면 10월이 가장 두 번째로 좋았고 7월이 좋았고 7월이 1등, 10월이 2등, 8월이 3등, 9월은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전통적으로 1월과 9월에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신 분은 좀 사시면 되겠죠. 모아갈 수 있는 모아가시면 구간이죠. 되겠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회복했지만 뭐 이거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하락이 저지된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하나 더 오늘 지금 급해서 다 까먹고 못했는데 오늘 아마 시간에서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룰루레몬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 다 웃돌아서 주가가 엄청 룰루레몬은 좋아요. 제가 표를 지금 준비했는데 늦어갖고 지금 여기 못 갖고 갔는데 네네. 하도 바빠갖고 룰루레몬이 모든 게 그 비트했어요. 다요? 전부 하나도 다 빼놓지 모든 항목이 않고? 비트하면서 가이던스까지 전망도? 가이던스도 그래갖고 와.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지만 하여튼 가시거리로 최고의 그거는 우리를 보면 벨트백이라 그러잖아요. 한번 네. 허리 힙색. 힙색이라고 하고 벨트백이라고 하고 네. 이제 그 미국 용어로 보면 또 페니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페니팩. 페니가 힙 엉덩이 쪽 제가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뭐 이나무 교수한테 나중에 네. 개인적으로 모르겠고요. 페니팩이 요즘 핫해갖고 어디나 막 그거 얘기합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등산 갈 때 많이 하죠. 여성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는데 제가 저걸 왜 8, 9만 원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앵커들도 그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앵커들이 서로 입고 나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면 자기는 그런 매트랍니다 지금.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 9월 증시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9월은 이번에 좋았을 뻔했지만 201달러 돌파를 실패했고 50일이 무너지면서 흐름 좋지 않다. 간단히 보여드리겠고요. 9월은 1950년 이후 20년, 10년 중간선거 있던 해 모든 해가 9월에 안 좋았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우 130년의 역사도 9월이 가장 안 좋았어요. 9월만 조금 빠졌네요. 130년의 역사입니다. 네. 130년. S&P 500도 S&P 20년에 보더라도 상승 확률은 55%지만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인 통계였고요. 상승 확률 55%도 상당히 낮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최근 20년 동안 두 달이 안 좋았거든요. 1월과 9월. 예.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뒤에 자료 보고 제가 빵 터졌네요. 예. 예, 일단 주말 라이브 내일 하시죠? 예, 주말 네, 라이브는 오전 내일 9시. 오전에 9시에 주말 라이브 하는데요. 네. 9시입니다. 9시. 네. 지난주에는 특집 때문에 10시를 했고요.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도 하는데 주제를 미리 공개합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미즈미 TV가 인기가 없는 이유라니요. 제가 이거는 약간 반어법이죠. 근데 네. 사실이죠. 인기가 이렇게 저희 많은 저희 유튜브는 아니죠, 저희가.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는 그림을 제가 세 장을 구했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는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아실 것 같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절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투자의 결이 좀 많이 다르죠. 요즘 보면.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의 종목 선택법. 음.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가장 큰 관심이 지금 중요한. 반도체잖아요. 오늘 이제 떨어지기도 했지만 CT 같은 데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앞으로 뭐 15% 더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네. 있고 많게는 20%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이제 가장 걸리는 것이 쏙쓰리거든요. 쏙쓰리요? 네, 3배짜리. 인텔은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네. 물론 엔비디아도 52주 최저까지만 인텔은 매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얘기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월요일 날에 예고해드렸다시피 저희가 커뮤니티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커뮤니티 오시면 저희가 급하지만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에 김영희 교수님을 만나 보도록 합니다. 50분 내내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 특별 네네.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미주미 채널 커뮤니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예.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투자공간 6차 세미나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는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기간 네. 연장하고 있는데 어. 자세한 거는 저희 커뮤니티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주미 TV 인기 없는 이유 거기서 쓴소리해서 그렇다고 우리 이항영 위원님이 다 마음에 좀 이렇게 따뜻한 의미로 쓴소리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아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여튼 내일 보시면 네,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 건 간에 여러분들이 100% 공감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좀 빠져서 선반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국내 증시가 오늘 힘을 낼 수 있을지 금요일 주말 앞둔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